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평생 적어도 한 번 사랑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애를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내 몫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보통 때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용감하게 저지르기도 하죠.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듯 모를 듯 한데요.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책, 오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이언 맥큐언의 견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운영하는 북클럽 조이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미 읽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교수의 책과 사람 독자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언 맥큐언은 타임즈 선정 1945년 이후 가장 위대한 50인의 영국 작가의 이름을 올린 현대 영문학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 폭넓은 식견과 치밀한 구성력, 그리고 멋들어진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평론가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의 삶은 어릴 적부터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았고요. 하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니 어찌 보면은 정통적인 소설 작법을 공부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문학상도 많이 수상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암스테르담이라는 소설로 부커상을 받았고 또 속죄라는 책으로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책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바로 책의 도입 부분을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시작은 표시하기 쉽다. 우리는 햇빛을 받으며 떡갈나무 아래 있었고 떡갈나무가 강한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었다. 나는 와인 오프너를 쥐고 풀밭에 무릎을 대고 있고 클레리사는 1987년산 도마스 가삭을 내게 건네고 있었다. 이 순간, 시간 지도에 찍힌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이 순간, 나는 손을 내밀었고 차가운 벽목과 검은색 포일이 손바닥에 닿았을 때 남자의 고함을 들었다. 우리는 고개를 돌려 들판을 바라보았고 위험을 발견했다. 다음 순간 나는 그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와인 오프너를 떨어뜨린 것이나 벌떡 일어선 것, 결정을 내린 것, 혹은 뒤에서 클레리사가 조심하라고 외치던 소리를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떡갈나무 옆 봄날의 풀밭에서 느끼던 행복을 박차고 달려나가 이 이야기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어가다니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또다시 고함이 들렸고 아이가 우는 소리도 났는데 산울타리를 따라 늘어선 키 큰 나무들 사이로 거칠게 불어오던 바람 때문에 소리가 약하게 들렸다. 나는 더 빨리 달렸다. 그리고 갑자기 들판 곳곳에서 4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 위험의 현장을 향해 나처럼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 완전한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풍선이었다. 만화 속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담은 말풍선이나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 만드는 풍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별들의 핵 용광로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기체 헬륨이 가득 든 거대한 기구였고, 이렇게 헬륨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포함해 우주의 모든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는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재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용광로였다. 그 용광로의 열에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이 얽히고 녹아서 새로운 모양을 이루게 될 터였다. 기구 아래쪽에 달린 바구니에는 소년이 타고 있고 바구니 옆에는 도움이 필요한 남자가 밧줄을 붙잡고 있었다. 네, 도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첫 문장이 시작은 표시하기 쉽다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첫 문장을 오래 마음에 담고 보는 편인데요. 제가 낭독한 부분에서도 나오듯이 주인공 조는 하나의 우연적 사건을 계기로 어떤 용광로, 재앙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우연적인 사건과의 만남, 그로 인한 변화, 인생의 급격한 돌진, 이 모든 것의 시작을 표시하기란 쉽죠.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은 특히 스포가 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알려진 과학 칼럼니스트인 조는 7년째 동거 중인 클레리사랑 소풍을 위해 교회에 나갔다가 어린 남자아이가 타고 있는 기구가 강풍에 날리는 것을 목격하고
도와주고자 기구 줄을 잡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돌풍이 갑자기 불어오면서 줄을 붙잡고 있던 사람 중 의사인 존 로건만이 마지막까지 줄을 잡고 있다가 그만 날아가는 기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를 포함해 먼저 줄을 놓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이야기가 이렇게만 흘러가면 간단할 것 같은데 소설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치 스릴러처럼 전개됩니다. 그때 날아가던 기구를 붙잡으려고 달려왔던 사람 중에는 페리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쳐다볼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끈질기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페리는 조에게 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피하지 말라고, 자신도 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페리는 광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집착한다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 이 사실을 클래리사에게 말하지 못한 조. 페리의 집착은 한 번의 에피소드로 넘어갈 줄 알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페리의 행동은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하느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조에게 계속 보내게 되죠.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페리. 그러나 처음에 조가 클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을까요? 혹은 페리의 글씨체가 조의 글씨체와 비슷하다는 우연 때문일까요? 또는 클래리사에게 정신병에 걸린 아버지와의 경험이 어떤 불행한 경험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클래리사는 조의 말을 믿기보다는 조가 어딘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조와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안정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조와 클래리사는 우연히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려 두 사람의 사랑에 금이 가게 됩니다. 하나의 우연적인 계기가 한 남자의 집착적인 사랑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었던 연인의 사랑에 의문을 가지게 만든 것이죠. 기구가 날아간 사건은 단지 조와 클래리사의 관계만을 헤집어 놓지 않습니다. 아까 기구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존 로건이라는 의사가 있다고 했었죠. 어찌 보면 그는 기구 안에 타고 있는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숭고한 사랑의 행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남편 존 로건이 가기로 한 곳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내는 남편이 그때 다른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의심합니다. 마침 존 로건의 차에는 다른 여성의 스카프가 떨어져 있었고요. 이 책은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사람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해줍니다. 이언 맥큐언의 글솜씨를 더없이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 책이 말하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실 원제는 enduring love, 다시 말해 견디는 사랑 또는 지속하는 사랑이라고 번역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번역된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또 맞는 해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페리가 보여주는 열정적이고 광신도적인 사랑,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예 중에서 가장 지속적인 사랑이지만 거꾸로 상대방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조와 클래리사 간의 사랑은 어찌 보면 견디는 사랑, 지속하는 사랑의 허약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안정적인 관계는 사실상 많은 것들을 종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립니다. 7년이라는 기간도, 그리고 과학 칼럼니스트로서 이성을 신봉하던 조의 태도나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할 수 있었던 클래리사도 서로 간의 간극을 넘어서는 데 실패하고 말죠. 우리는 사랑만큼 강한 게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언 맥큐언은 견딜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유리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사랑뿐 아니라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란 사랑을 그 무엇보다 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기도 하죠. 누군가와의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믿음이란 얼마나 그 사랑을 숭고하게 이상화하고 또 이 관계의 영원성을 확신하나요? 그러나 또 누군가와 헤어짐을 결심할 때 우리는 상대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다른 논리를 주장하곤 하죠. 그 믿음이란 내가 평소에 주장하는 논리와
어떤 면에서 전혀 맞지 않기도 합니다. 마치 키치의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던 클레리사가 페리의 광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은 간만에 소설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언 맥큐언의 견딜 수 없는 사랑, 생각할 거리를 주지만 재미도 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